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달러라고도 불리는 테더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만큼 논란도 많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더는 원래 2014년 리얼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토큰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태어났는데요. 발행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1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테더를 만든 조직과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간에는 긴밀한 소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은행 파트너를 바꾸면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테더는 압도적인 스테이블 코인 1위,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에서 시가총액 3위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테더는 왜 중요할까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 기능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일상 거래에 쓰기 어렵습니다. 테더는 1USDT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갖도록 유지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변할 때 자산을 잠시 대피시키는 안전자산 역할도 합니다. 둘째, 거래 촉진 및 유동성 공급입니다. 암호화폐들끼리 교환할 때 달러를 직접 쓰면 수수료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테더를 중간에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죠. 거래소마다 USDT 마켓이 생길 정도로 널리 쓰입니다. 셋째, 가치 저장 및 전송 수단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는 미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테더가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국경 간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 다양한 결제나 송금 상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테더가 1달러와 1대1로 가치를 유지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달러를 테더사에 맡기면 똑같은 수량의 USDT가 발행됩니다. 반대로 USDT를 상환하면 그만큼의 USDT가 소각되고 준비금에서 달러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들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준비금인데, 테더사에 따르면 현금, 미국 국채, 기타 자산 등을 보유해 1USDT당 1달러 가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테더는 한 블록체인에서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 여러 체인의 같은 가치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도 따라다녔습니다. 첫째는 준비금 증명 문제입니다. 테더가 정말 1USDT당 1달러를 완전히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고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느냐가 늘 이슈였습니다. 테더가 분기마다 증명서를 내놓긴 하나 이것은 회계 감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자산을 확인하는 증명입니다. 기업어음, 비트코인 등 위험도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갖고 있던 적도 있어서 위기 때 정말 상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둘째는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뉴욕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테더가 어느 기간에는 준비금이 100%가 아니라 74%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뉴욕 내 영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시 테더가 항상 1대1로 뒷받침한다는 홍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셋째는 시장 조작 의혹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테더가 준비금 없이 코인을 발행해 비트코인 등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불법 자금에 사용됐다는 지적도 있고 실제로 해킹이나 범죄 자금이 테더로 전송되었다는 뉴스도 종종 있습니다. 넷째는 디패깅 위험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테더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대규모 상환 요청이 몰려오면 테더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더는 여전히 시장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 하루 거래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 많은 날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의 모든 곳에서 USDT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풍부하죠. 하지만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USDC, 투명하고 규제를 잘 지킨다는 이미지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담보 방식으로 발행되어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페이팔 USD와 퍼스털 디지털 USD 등도 새롭게 등장하면서 시장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1. 신흥시장 공략.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테더는 이곳에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안정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다각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뿐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인공지능 분야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가 커질 때를 대비해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시장 재진입 준비. 규제에 따르는 별도의 테더 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규제가 더 엄격해지면 현재의 테더와 별도로 미국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운영 방식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MiCA라는 새 규제를 도입하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EU 내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준비금을 100% 보유하는지, 외부 감사를 받는지, 법안을 EU에 세웠는지 등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테더는 아직 EU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거래소들이 유럽 내에서 USDT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액트, 지니어스 액트 등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테더가 준비금에서 비트코인, 기금속 등을 많이 보유하는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테더는 준비 자산을 재구상하거나 미국 시장에서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테더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유동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만큼 준비금 투명성, 규제 불이행, 시장 조작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규제 강화에 적응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지 아니면 규제가 약한 시장에 집중할지 테더가 어떤 전략을 취하냐에 따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감사 없이도 잘 돌아가던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 이제 각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은 더욱 깐깐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결국 테더의 미래는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규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암호화폐 금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사이트였습니다.